각막 혼탁과 안구 건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 치료를 하고 있는 눈사랑 한의원장 강석훈입니다. 각막 혼탁, 우리가 안구 건조가 이제 심해지게 되면 심한 안구 건조가 각막에 염증을 발생하고 염증이나 또 이제 흉터, 상처, 또 각막에 이제 손상을 발생합니다. 염증이나 손상. 또 그런 것이 혼탁이 되고, 혼탁이 되면 각막 이식으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막 이식을 해도 또 부작용이 백내장이나 각막 부종이나 안압 상승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바깥쪽에는 이제 각막이 있고 양옆에 결막이 있습니다. 각막 렌즈 같은 것이 있고 옆에 이제 결막, 눈이 시뻘겋게 혈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눈에 뭐 시뻘겋게 충혈이 잘 됩니다. 또 터지기도 합니다. 근데 눈물은 이외에 이 눈물섬에서 분비돼서 눈가 안쪽으로 해서 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1분에 20번 깜빡깜빡 하면 눈물이 짜지면서 이 위에 3, 40개 밑에 2, 30개의 마이봄샘, 기름샘에서 피지가 같이 분비가 됩니다. 기름이 같이 분비가 되면서 눈물과 기름이 합쳐져서 눈을 촉촉하게 합니다. 미세균도 지쳐내고 먼지도 지쳐내고, 또 각막 같은 경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각막에 끼인 이물질, 바이러스균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많이 건조하게 돼서 건성 결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결막염이 생기면 눈에 이물감이 있고 따갑고 눈이 부시고 또 딱딱한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노래 사한이라고 해서 모래 같은 것이 생기면서 자꾸 모래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게 된다. 눈을 비비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각막에 흉터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각막에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각막 주변 부에 이제 손상이나 염증은 시력 장애가 별로 없는데, 각막 중심 부에 찢어지거나 상처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시력 장애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각막 혼탁이 심하면 각막 이식으로 가고, 각막 이식 후에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안압 상승, 각막 부종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가 되지 않게끔, 우리 몸의 70% 이상은 물입니다. 머리 뇌수의 뇌의 70%, 73%가 물입니다.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혈액의 70% 이상이 물로 섞여 있는데 물이 안 도니까 바짝 마르는 건조증이 생깁니다. 입이 말라요, 코가 말라요, 눈이 말라요, 머리가, 뇌수가 말라요, 몸 조직에 다 마르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면서 균이 쉽게 침입이 될 수가 있고, 또 피가 안 도니까 세포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코가 바짝 마르는 게 오래되면 후각세포가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혀가 바짝 마른 지가 오래되면 미각세포가 제 기능을 잃어서 입맛을 모르게 됩니다. 눈이 바짝 마른 지가 오래되게 되면 결막염, 각막염의 원인이 되고 결막과 각막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항상 촉촉해야 됩니다. 우리의 면역을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 내 몸을 낮 동안의 피로를 해독하고, 낮 동안에 쌓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또 휴식하고 낮 동안에 썼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배터리 쓰면 다시 충전하듯이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잠을 자게 하고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는 것과 함께 자주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않게끔 물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일관성이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내가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안 하고 3일에 한 번씩 1시간 할 거야, 이거보다 3일에 한 번씩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성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머리에 그렇게 기억합니다. 계속적인 자극이 한 번에 많은 자극을 주는 것보다 머리에서 훨씬 대뇌에서 대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뇌가 세기를 내는 거, 세기를 내는 데는 조금씩 반복해야지 세기를 내는다. 한꺼번에 많이 하면 그리고 안 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길이 날래다가 말아버립니다. 시냅스를 연결하고 세기를 내기 위해서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었으니까 점심 때 안 먹을 거야. 아침에 많이 먹고 오후에는 안 먹을 거야. 그거보다 조금씩 일하고 한 모금 일하고 한 모금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내 몸의 세포한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면역이 약해졌을 때, 많이 피곤할 때, 자기가 기운이 없다고 느낄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분이 바짝 말라서 뿌리가 힘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주변에다 물을 많이 주거나 비료를 많이 줘버리면 그걸 빨아들일 힘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주변부에 영양분을 주고 직접 뿌리에 주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영양분을 주고 물도 주변부에 주고 조금씩 이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는 겁니다. 면역이 그러면서 사람 같은 경우는 면역이 약해지면 양기라는 게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고 비타민 D는 내 몸의 관절에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먹어서 섭취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햇볕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거, 그 햇볕에 따뜻한 양기가 내 몸에 뼈의 성분이 되는 비타민 D의 합성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을 자주 쐬고 또 물도 따뜻하게 먹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먹어서 내 몸의 양기를 회복하고 푹 자고, 내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평상시보다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따뜻하게 자는 거, 따뜻한 물을 먹는 거, 따뜻한 햇볕을 쬐는 거, 그 다음에 눈 같은 경우라면 자기 셀프 에너지 충전을 자주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는 그게 심하면 각막 혼탁이라는 무서운 병의 큰 원인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물을 자주 먹는 거, 이제 물을 일반 물 먹는 것보다 이제 비타민 C 캡슐, 가루 캡슐을 타서 먹거나 약간 신맛 종류를 먹는 것은 더 면역이 떨어졌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